주자. (3학년) 이야기과의 마지막 단원이 통계 단원이에요.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냐면 1학기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 1학기 때 뭐를 배우냐면 대수를 배워요. 2학기 때 뭘 배우냐면 기하와 그 다음 마지막 통계를 배워요.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대수라는 게 여러분 해석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계산. 근데 무슨 계산이냐면 시계 계산이라던가 새로운 숫자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배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생각해보면 그래요. 1학기 때 우리 3학년 걸로 생각을 하면 제곱근 배웠죠? 루트라는 숫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웠습니다. 곱셈 공식 배웠고요. 이게 시계 계산이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넘어가서 2차 함수까지. 그걸 눈으로 보려고 했죠. 쪽팔 한 마리 날아다녀. 못 잡았어요. 그 다음 기하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도형 같습니다. 방금 봤듯이 직각삼각형 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진행되고요. 마지막에 통계, 말 그대로 통계예요. 자료. 2학년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첫 번째 1단원에서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배우죠. 연립방정식, 그 다음 부등식, 함수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 2학기 때 뭐 배워요? 삼각형, 사각형, 외심, 내심 배우고요. 맞죠? 여러가지 사각형 배우고요. 그 다음 닮음 배우고요. 피타고라스 배워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통계에 해당하는 뭘 배워요? 너무해수와 확률 배워요. 1학년 때 뭐 배워요? 잘 기억 안 나죠? 1학년 통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1학년 통계 때 뭘 배웠냐면 도수 분포표, 그 다음 히스토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꺾은 사각형 이런 것들 배웠어요.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항상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분석한다. 우리가 하는 내용입니다. 도수 분포표가 자료를 수집한다 정도로 저는 멈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자료를 모은 다음에 이 자료 모은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상대도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상대도수 그래프 이런 것들도 나오고 다각형도 배우고요. 그래서 수집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통계는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려고요. 자, 시작은 뭐로 시작을 하냐? 대표값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단어로 별량이라는 단어를 소개시킬게요. 용어 정의가 좀 중요해요. 선생님, 별량이 뭐예요?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이 가끔 물어봐요. 별량이 뭐냐면 수치로 된 자료예요. 예를 들면 제가 원서기에 중간고사 자료를 수집했어요. 국어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있고요. 영어 점수가 있고요. 과학 점수가 있고요. 사회 점수가 있어요. 원서가 국어 몇 점? 86. 진짜 말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진짜요. 그래? 그러면 수학은 100 하자. 영어 95. 과학 93. 사회 95. 아 수학을 제일 잘 봤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원서가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봤어? 라고 하면 원석이는 이 지금 머릿속에 81, 100, 95, 93, 95 라는 자료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보통 뭐로 표현합니까? 평균. 그렇죠. 평균을 사용해요. 저는
평균 이번에 몇 나왔어요? 라고 해서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평균 어떻게 구하지? 이건 이미 배웠던 거니까 5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가능성과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능성과 확률 아니 평균 이야기하면서 이 과목들을 다 뭐하고 그 다음 뭐예요? 5개. 네, 지금 별량이죠. 별량은 지금 몇 개니까?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냐. 이것을 우리는 평균, 보통 기호로 M이라고 적을 거야. 계산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건 좀 식상하니까 제가 뭘 소개시켜 줄 거냐면 이번 단어를 통해서 가평균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평균을 좀 더 수월하게,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제가 이거 초등학생들 수업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이걸로 안 보고 항상 가평균으로 구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들한테도 되게 직관적인 풀이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먹힐 거예요. 혹시 평균 말고 다른 대표로 할 수 있는 값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자신있게 제일 잘 본 게 100점이에요 라고 해서 최대값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한 반대로 제일 못 본 게 81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단어에선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제외할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쓸게요. 중앙값 들어본 적 있나요? 뭘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값이에요. 그럼 가운데 값이니까 95인가? 왜요? 왠지 느낌상 어떻게 해요? 물론 설명하겠지만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근데 그 어떤 중앙에 있는 거냐면 별량들을 작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때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별량들을 재배치해야 돼요. 다시 배치하죠. 몇 점? 그 다음 몇 점? 그 다음에 몇 점? 그 다음 몇 점? 그 다음 몇 점? 100점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재료는 몇 점입니까? 95점이 되겠죠. 이게 중앙값이에요. 평균이랑 같습니까? 아니요, 평균이랑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 최빈값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까요? 이거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해석은 쉬워요. 가장 빈도가 많이 사용된 값 몇이에요? 가장 빈도가 많이 사용된 거. 네, 95가 2번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뜻이에요. 빈도, 횟수 95가 2개 있으니까 그래서 95가 돼요. 아직 저는 중앙값이랑 최빈값의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대표값에 대해서 평균을 써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대부분이 맞아요. 네. 근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딱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가평균을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럼 이제 독특한 거죠. 언제 중앙값을 쓰고 언제 최빈값을 써? 어느 상황일 때 중앙값을 쓰고 어느 상황일 때 최빈값을 쓸까? 이걸 공부해 볼게요. 자, 윤지연 이번에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한 달 용돈량을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 과장을 해도 되고 줄여도 돼. 윤지 한 달에 얼마? 10만원. 성화는? 너가 받고 싶은 걸 말해도 되고
진짜를 말해도 되고 3만원? 원석이는? 4만. 선생님도 넣어볼게요. 선생님은 983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반의 구성원의 한 달 용돈 사용량? 뭐 예를 들면 한 달 용돈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 지금 딱 몇을 맞춘 거냐면 1000만 원을 맞춘 거거든?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야? 250. 맞아, 250만 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 반에 있는 저 4개의 자료를, 별량을 평균을 냈다는 소리는 이 평균이 이 4개의 자료를 모두 대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걸 평균이 한 91점 나왔다고 쳐봐. 얘는 91점이랑 비슷한데 얘는 어떠냐고. 우리 반 평균이 25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윤지가 250만 원에 근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화랑 원서희가 근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사용하는 것도 거의 750만 원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250만 원은 정말 계산적인 평균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이 떨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 경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그 핵심 포인트, 그 평균, 가운데 이것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문제야? 제가 문제죠. 어떤 이유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큰 값이라던가 너무 작은 값이 포함됐을 때는 네, 우리는 평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중앙값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게 중앙값이에요. 다시 한번 언제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거나 너무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다. 뭘 사용한다? 대표값 중에 뭘 사용한다? 중앙값을 사용을 한다. 자, 중앙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몇씩 놔둡니까? 크기 순서대로 3만원, 4만원, 10만원, 983만원. 그럼 중앙값, 여기 가운데 어디 있어? 4만원과 10만원이라고 해야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지? 뭐가 적절할까? 우리 그전에는 자료가 몇 개여서? 5개여서 가운데 값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자료가 4개니까 가운데 값이 비어있네? 뭘 사용하면 돼? 맞아요. 평균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7만원 되겠죠. 그럼 250만원보다는 우리 반의 그 중심 경향이 7만원이랑 훨씬 더 가까워요. 오케이? 이럴 때 중앙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값에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별량의 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구분을 지어봅니다. 뭐가 문제가 안 돼요? 홀수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냥 가운데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짝수가 문제예요. 짝수 중앙값 어떻게 마지막에 계산해요? 네, 가운데 2개의 결국 평균으로 끝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앙값은 중앙값과 같은
별량은 항상 자료 안에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중앙값과 같은 별량은 항상 자료 안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니에요? 네, 짝수일 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자료가 짝수인 자료는 중앙값과 같은 별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요? 예를 들어주세요. 77 두 개만 말고. 3 77 10 좋아요. 3, 7, 7, 10이면 7과 7의 평균이 당연히 7이니까 가운데 수치가 같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짝수여도 중앙값이 그 자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것도 이따가 팁을 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이 가장 사용하는 최빈값이에요. 인정. 빨간 호초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초? 성화는? 녹색? 노란색? 원상이요? 주황색? 선생님도 초록색 해도 돼요? 하지 마요. 노란색 해보세요. 평균 내봐요. 노란 왜요? 대만 저 평균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중앙값 말해봐요. 노란 왜요? 가장 많으니까요? 가장 많으니까는 중앙값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못하죠? 숫자. 네, 숫자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아닌 자료를 별량이라고 하는가? 좀 아니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별량은 수치로 된 자료니까요. 근데 수치로 된 자료가 아닐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값인 방금 유인지가 말했던 것처럼 노란색이 최빈값이 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숫자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자, 예를 들면 2, 3, 4, 4 최빈값 뭐예요? 4죠. 맞죠? 2, 3, 4, 4, 3 3이랑 오,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최빈값이 좀 독특한 점이에요. 평균도 값은 하나예요. 중앙값도 값은 하나예요. 하지만 최빈값은 결과가 0개부터 되게 여러 개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빈값은 몇이에요? 3과 4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2, 3, 4 최빈값? 이건 없어요. 가장 많이 선택된 게 없어요. 다 한 개, 한 개, 한 개니까. 오케이? 그러면 2, 2, 3, 3, 4, 4, 5 이러면요? 2, 3, 4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좀 있어요. 이거 5라고 하면 좀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최빈값을 2, 3, 4, 5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없다라고 해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2개 이상의 자료가 같은 상황은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는 그냥 확실하게 어떻다? 없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대표 값에는 자료들이 다시 한번 별량들이 모여있는데 그 별량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값을 찾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가장 많이 쓰고 그냥 계속 쓸 거예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 말고 다른 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중앙값이랑 최근값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다른 건 언제 쓰는가? 평균이 신뢰를 이룰 때요. 평균이 어떻게 신뢰를 이뤄요? 별량 중에 무슨 값이 있을 때?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우리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근데 중앙값의 주의점이 뭐죠? 별량이 짝수기인가 홀수기인가를 판단을 해줘요. 홀수기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짝수기면 한가운데에서 평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실림값은 가장 빈도가 높은 횟수고요. 특이한 점은 자료 개수가 0개부터 여러 개까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능쌤 페이지 65쪽입니다. 이제 1번 볼게요. 처음은 되게 간단한 문제겠죠? 1번 다음 평균을 구하시오. 3, 5, 8, 7, 9, 10. 이것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다 뭐하고? 하고 자료가 지금 몇 개지? 6개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8, 16, 23, 32, 42니까 평균은 7이 되겠다. 맞아요? 7번. 7번 봐봐. 별량이 3, 5, 8, 7, 9, 10. 평균이 몇이라고? 7. 그러면 이 자료랑 위에 있는 자료가 평균이 7이라는 소리는 7, 7, 7, 7, 7, 7, 7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래 건 평균이 몇이에요? 7. 위에 건 평균이 몇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몇 칸 차이 나요? 4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다른 쪽에서 그 4칸을 메꿔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꿀 때도 지금 4만큼 많은 게 아니고 부족한 거죠. 그럼 다른 데서 4만큼 더 많이 메꿔줄 거라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그럼 여기서 몇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6만큼을 더 메꿔줬겠네요? 여기서는요? 1. 그럼 이제 5만큼 더 메꿔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0. 여기서는요? 2. 여기서는요? 3.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만 돼요. 그 말은 다른 곳에서 다 지금 메꿔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뭐라고? 편차라고 해요. 다시 한번. 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별량이죠. 아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평균이 뭐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그 결과를 편차라고 합니다. 이 편차를 이용해서 평균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이제 2번. (28) 25 21 24 22 24 30 자료가 지금 7개가 있는데 선아야 그냥 찍어봐. 평균 몇 천 원 보여? 25 좋아. 자 7, 8, 10쪽 계산한 건 아니지? 오케이. 자 선아가 추론한 평균이 25니까 우리는 위에서 25, 25, 25, 25, 25를 다 빼볼게요. 메꿔짐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평균이 25인 거야. 메꿔짐이 좀 남으면 다른 쪽으로 채워주려고 해요. 자 위에서 아래만큼 빼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몇 나와요? 3. 여기서는요? 0.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몇 나와? 6 나오는 거지. 와우 나도 했을 때 진짜 0 나오네요. 평균은 그럼 몇이다? 25다라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한번 자연스럽게. 성아, 평균 몇처럼 보여? 24? 좋아요. 고마워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4,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0, 7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여기서 5, 2, 3, 10이 나오죠. 우리 그 메꿔짐이 플러스 10만큼 남았습니다. 자료가 몇 개인데요? 나 지금 뭐 계산 잘못했어? 7이야? 나 어디서 놓쳤어? 아 뭐야? 우리 7? 네, 7만큼이 남았죠. 자료가 몇 개인데? 별량이 몇 개인데? 7개니까 몇 개씩 더 나눠주면 돼? 하나씩. 지금 7이 나왔으니까 별량 7로 나누면 지금 1씩 다 각각 플러스 시켜주죠. 그럼 그 결과가 0일 거라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25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는 게 가평균이에요. 그럼 이 가평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8과 25랑 21과 24를 더하는 부담감보다는 4랑 1과 마이너스 3과 0을 더하는 부담감이 더 적어요. 우리가 얼추 비슷한 값을 빼줘서 훨씬 간단한 숫자의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가평균입니다. 자, 유제 1-1에서는 A 바구니에는 4개의 자료가 4개의 별량이, B 바구니에는 6개의 별량이 있는데 두 바구니에 평균이 높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정말 여기에서 주고 싶은 내용은 이걸 거예요. 4개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라, 6개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라.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건 할 줄 아니까 가평균을 한번 보여보자고. 1차 진짜 평균 말고 평균 몇처럼 보여? 56. 여기를 그러면 56, 56, 56, 56이라고 생각해보고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여기서는 몇 나와요?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여기서는 1, 근데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서는요? 2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몇 나와요? 2 나오나요? 오케이. 그럼 그 2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별량의 수인? 4로 나눠주면 우리는 평균 몇 점씩 올려주면 평균이 돼요? 0.5점씩 올려주면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이 몇이 된다? 56.5가 된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비교하고 싶은 건 A랑 B 바구니에 평균 중 뭐가 더 높은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가평균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로 소수가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56.5, 56.5, 56.5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양수라면 직접 계산을 해보죠. 자연수가 툭 튀어나왔으면 좋겠네. 여기서는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5? 여기서는요? 1.5인가요? 2.5 맞죠? 네,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0.5 여기서는요? 2.5 1.5요? 소수로 저도 헷갈리네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3.5인가요? 3.5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4.5고요. 여기서는요? 0.5 그렇죠. 얘랑 얘가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사라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겠네요. 그거는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9.5인 거죠? 네 맞아요. 이걸 몇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3오니까 5, 8 어쩌고저쩌고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보다 우리는 1.5만큼 더 낮춰야 돼요. 그게 얘의 평균이에요. 아하, 그럼 우리가 비교만 한다면 어디 점수가 평균이 더 높아요? 왼쪽에 점수의 평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두 자료를 비교할 때 값 평균이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의 값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 결과의 합이 편차라고 부를 만한 얘가 비교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아, 이 자료가 더 작구나. 양수가 나오면 크구나. 0이 나오면 얘도 평균이 56.5 같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유제 1-2번 얘 평균이 1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가평균을 쓰면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평균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12, 12, 12, 10이라고 했을 때 가평균을 쓴다면 A-12, B-12, C-12, D-12의 총합이 0이다. 그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다? 48이다. 이걸 쓸 것 같은데 우리 근데 그거보다 훨씬 편한 게 4개의 자료의 평균이 10이니까 그냥 4개를 다 더하면 몇이다? 48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훨씬 더 빠르죠. 아하, 그러면은 6개의 별량의 평균이니까 이 4개 다 더했을 때 몇이니까? 48이니까 근데 48에다가 8과 10을 더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평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했던 12, 12, 12, 12, 12, 12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4고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태인 거죠. 맞죠? 근데 얘들 다 더하면 방금 위에서 몇이라는 거 확인했어? 0이라는 거 확인했어. A-12, B-12, C-12, D-12가 0이라고. 얘들 다 합쳐서 48이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대략 몇 개로 나누면? 6개로 나눠버리면 1점을 낮춰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평균이 몇 나와? 11. 물론 이건 가평균을 억지로 사용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걸 풀어도 여기다 48에다가 18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이건 가평균이 좀 의미 있는 문제 같아요. 10명의 키의 평균이 165고요. 1명이 탈퇴했는데 9명의 키의 평균이 164로 떨어졌네요. 그럼 키가 큰 친구가 나갔나 보다. 뭐 키가 큰 것은 판단해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165가 10명 있다. 근데 9명의 164랑 플러스 x가 같다라고 해버리면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1650에서 164 곱하기 9를 빼주면 당연히 x값이 등장할 거예요. 맞죠? 근데 자 봐봐. 이것도 가평균을 생각하면 10명의 키의 평균이 165니까 다 165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9번째, 이게 10번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사실 이해하면 한두 개만 써도 돼. 그 다음에 키의 평균이 몇이 됐으니까 164가 된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빠진 상태에서 164, 164, 164 해서 164 맞죠? 그러면 나 방향을 좀 거꾸로 가고 싶긴 한데 일단 이걸로 쭉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1만큼 계속 남았잖아요. 맞죠? 여기 몇 점이 뭐였어요? 9점이 뭐였죠? 자료가 9개니까 한 명 뺐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 나왔어야 돼요? 마이너스 9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164 기준이니까 173점이었다면 173점이었다면 164로 뺐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의견이랑 아직 지금 정답이란 말은 아니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탈퇴하기 전 상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9명의 키의 평균이 164였는데 한 명이 추가됐어. 그 추가됐더니 평균이 165로 늘어난 거야. 나랑 같은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164 이게 몇 명인 거야? 9명인 거야. 거기다 이제 새로 들어온 얘, 사실 얘가 탈퇴한 얘지. 이거대로 키의 평균을 165로 했더니 평균이 되었다. 그 말은 이거의 편차가 몇이다? 합이 0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마일 그러니까 여기서 몇 나와야 돼? 9.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버리면 몇이야? 174니까 우리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버리면 오차가 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로 생각을 해주면 될까? 당연히 찝찝하면 이런 풀이로 풀어도 되는데 나 지금 강제로 가평균을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얘로 생각하기엔 나도 좀 지금 익숙하지가 않다. 일단 얘는 이렇게 풀어낸다까지만 이해합시다. 페이지 63페이지. 자, 예제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서 18,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6, 23, 5 라고 나온 거. 두 번째는 68, 그 다음에 82, 78, 82, 112. 일단 뭐 책에서 원하는 풀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평균 한 대로. 일단 중앙값이라는 것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자료의 값이 별량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크기 순으로 한번 정리를 재배열합니다. 5, 그 다음에 사용했으니까 체크해주고요. 일단 수치에다가 그을 건데 이따가 여기 사용할 거라서, 그 다음에 16 여기도 그어주고요. 18 그어주고요. 20, 그 다음에 23. 체크를 꼭 해주는 이유가 이 단원에서 틀릴 만한 게 여러분이 놓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만 방지하면 여기서는 틀릴 거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자료가 몇 개니까? 5개니까. 뭐 원하는 풀이는 이걸 거야. 끝에 지우고, 끝에 지우고, 가운데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줄기와 잎에서 가운데 있는 값은 막 이런 거 체크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인 18, 이게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6개 자료니까 크기 순으로 배치하고 가운데 있는 자료를 찾아주면 되겠는데 얘는 개수가 6개다 보니까 가운데 평균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 자료라던가 뭐 이제 막 20개 자료, 뭐 심하면 막 30개 자료,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짜증나요. 체크한 줄 알았는데 숫자가 하나 더 생겨버려요. 그럼 막 또 가운데 쓰고 되게 풀이가 길어지고 헷갈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주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료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중앙값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 번째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숫자를 써버린 거예요. 1, 그 다음에 2, 3. 그리고 바로 18 체크해버리면 돼요. 그럼 아래 같은 경우는 별량이 몇 개니까? 6개니까. 몇 번째랑 몇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크기 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는 82와 78의 평균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0의 평균이니까 평균은 80이 되겠네요. 오케이. 아래 들어봅시다. 자, 2-1번에서는 두 자료 A, B가 있는데 A의 중앙값을 스몰 A, B의 중앙값을 스몰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료의 개수부터 먼저 판단할게요. 3, 4, 5, 6, 7, 8, 9 9개니까 몇 번째가 중앙값이겠습니까? 5번째가 중앙값이겠죠? 그래서 크기 순으로 수치를 쓸 건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너가 7이 중앙값이 되겠죠. 오케이. 남은 거 봤을 때 잘 체크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10개니까 몇 번째랑 몇 번째? 5번째랑 6번째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한 크기 순으로 찾아보시면 1, 2, 3, 4, 5, 6 그러니까 6과 8의 평균이 7이 되겠네요. 두 개의 중앙값은 서로 같다.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네, 히스토그램이죠. 반학생 몇 명이 14명이 뭐를 조사한 것이다. 읽은 책 수, 책의 수.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앙값 결과도 당연히 책의 수입니다. 그래서 14명이라고 하면 몇 번째가 중앙값이에요? 14명. 몇 번째가 중앙값이요? 6과 7의 평균이겠죠? 7, 8. 그래요? 저도 헷갈렸네요. 7, 8의 평균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명, 지금 총 3명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4명이 추가됐으니까 여기가 7명이겠죠. 7명의 수치가 5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수치가 6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5.5가 바로 등장합니다. 큰 순에서 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 여기가 5니까 누적된 양이 7이니까 7일 때 6, 그 다음에 8번째가 5 이런 식으로 하니까 5랑 6의 평균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지금 어떤 걸 나열한 거냐면 3, 그 다음 4가 2개, 5가 4개, 그 다음에 6이 쭉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게 지금 7번째랑 8번째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가면 좀 이야기할 건데 항상 단위 붙여주세요. 대표 나갈 때 단위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많이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2-3번 10, 13, 17, x, 24, 25가 지금 여기서 크기 순으로 나열됐대요. 그랬을 때 중앙값이 19이면 x는 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되게 문제는 간단해요. 세 번째랑 네 번째 평균이 19니까 여기 19,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두 칸 넘어가면 21이 답이겠죠? 그럼 질문. 크기순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크기순이 아니기 때문에 x가 여기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 히든카드 x를 숨겨놓고 있는데요. 중앙값이 21이기 때문에 17보다 크고 24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에 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지금 중앙값 21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왼쪽의 개수가 같아져야 하므로 x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까요? 크기순으로 나열한 게 25보다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요. 24는 25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24보다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가 들어가야 중앙값 21이 17보다 크고 24보다 작은 이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x를 뺐는데 선생님 중앙값이요 25래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자. 중앙값이 12예요. 라고 하면 12가 여기 있죠. 오른쪽에 지금 4개인데 왼쪽에 하나 두더라도 중앙값은 이쪽에서 등장을 하지 절대 12가 등장할 수 없다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 방금 여기 21 썼지? 미안하다. 그래서 표정이
중앙값 19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얘 가운데가 19가 들어간다까지 알 수 있고요. x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가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후보 여기가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몇과 몇의 평균으로 들어갑니까? 17과 24의 평균 몇이에요? 이거 41이니까 20.5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x 있다면요? 여전히 17과 24의 평균이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얘 두 개 평균이 되니까 21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거든요. 보통 문제에서 우리는 크기순이라는 말을 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판단해? 라고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64쪽 보겠습니다. 다음 차별 최빈값을 구하시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 7, 4, 2, 2, 10, 9, 8, 2예요. 눈에 그냥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최빈값은 몇이에요? 2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자료는 34, 그 다음에 41, 그 다음 52, 34, 46, 47, 52, 31. 지금 겹치는 게 34가 두 번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52가 두 번 사용됐어요. 또 겹치는 겁니다. 그럼 최빈값 뭐라고 해야 돼요? 34와 52. 최빈값은 두 개 이상도 나올 수 있죠. 0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거 풀어보자. 시작. 첫 번째 같은 문제가 제일 싫어요. 이런 게 이제 눈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한 게 도수분법표라든가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도수분법 사용법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좀 중복이 되는 거 눈으로 쓱 보면은 지금 50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50이 총 3개 보여요. 또 34도 좀 보이네요. 34가 1개, 2개, 3개, 4개 있네요. 그 다음에 42도 지금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겹치는 거 28 2개 있고요. 또 있나요? 17 2개네요. 그 다음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찾은 거 맞나요, 저? 예. 그럼 최빈값 뭐예요? 34. 네, 34가 최빈값이 되겠죠. 자, 3-2번 같은 경우가 제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별량이 뭔지 알아요? 저 389A4 저것은 별량의 수인 도수예요. 도수. 그럼 여기에 자료는 뭐냐면 피자, 돈가스 이런 식이에요. 그럼 피자랑 돈가스의 평균이 뭐예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빈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가 나왔냐면 모든 도수의 총합이 몇이니까 30이니까 나머지 여기 11, 20, 24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최빈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최빈값이 뭐예요? 파스타. 그러니까 파스타라는 게 결과 값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어도 최빈값에서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유제 3-3번 별량이 이렇게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 최빈값이 17이래요. 이거 너무 쉽다. 남은 건 겹치는 게 없으니까 x가 뭐일 수밖에 없다? 17 나옵니다. 오케이. 오늘 좀 톤하네.